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늘에서 뚝 돼지 둥절입니다. 경남 김해 교차로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돼지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정민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우선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자, 경남 김해 한 교차로인데요. 탑차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가 툭 떨어지죠. 바로 검은 돼지 한 마리입니다. 갑자기 교차로 한복판에 떨어진 돼지, 정말 돼지 둥절이에요. 난 누구? 여기 어디? 네.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몰라서 돼지가 지금 어리둥절한 채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놀란 운전자, 탑차의 운전자가 와서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도로도 넓은데 뭐 덩그러니 뚝 떨어져서 어쨌든 돼지가 제일 어리둥절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 서정민 변호사, 저렇게 차도 많고 위험해서 빨리 돼지를 치워야 할 것 같아요. 돼지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어떻게 좀 됐나요? 네, 영상을 계속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주가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즉시 출동을 해서 네.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경찰이 어떻게 돼지를 인도 쪽으로 이끌 것이냐. 지금 보시듯 결국에는 경광봉으로 이 돼지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이고, 이 돼지를 예. 최대한 인도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도 이제 돼지가 뭐 지쳤는지 혹은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차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결국에는 이 차주 그리고 경찰의 노력 끝에 돼지가 이렇게 인도 쪽으로 몰아졌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차량에 탑승할 수가 경찰 있었습니다. 한 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 명들이 지원해서 무겁잖아요. 돼지가 말을 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엉덩이 때리고 가자 해가지고 정말 여러 명의 또 경찰 지원 인력들이 나타나서 겨우겨우 그 교차로에 서 있던 돼지를 인도해서 무사히 차량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경찰도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뭐 범인도 잡아야 되고 도로 교통도 지켜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 보면은 뭐 인도로 안내하려고 하는데 돼지가 또 쉽게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경찰도 상황이 좀 난감했겠습니다. 난감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억지로 들기에도 굉장히 큰 무게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이 경광봉까지 활용해가지고 주인에게 돼지를 안전하게 인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돼지는 그나마 좀 쉽게 옮겨진 편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지금 차량의 앞에 지금 가는데 뭔가 작은 동물 한 마리가 툭 떨어지죠. 저게 어머 뭡니까? 지금 뭔가 예. 했더니요, 새끼 돼지예요. 이 새끼 돼지는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그 뒤로 따라가던 차량의 운전자 옆에 있던 여성 깜짝 놀라서 이 새끼 돼지를 구조하러 갑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새끼 돼지를 직접 태우고 지금 저 차량을 쫓아가는데 네. 결국은 저 차량을 만나지 못해서 새끼 돼지를 이렇게 구조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 새끼 돼지 영상만 봐도 너무 작고 안쓰러운데 뭐 저 앞차는 돼지가 떨어진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돼지가 많이 실려 있고 새끼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몰랐던 거죠. 근데 또 하필이요, 저 돼지가 떨어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돼지 국밥집 앞이라고 아이고, 예.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앞에 보면 간판에 지금 돼지 국밥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착한 뒤에 따라오던 분들이 이제 이 돼지를 구조해가지고요 살펴봤다고 하는데 다행히 돼지 가슴에 멍든 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주인을 안전하게 찾아줬다고 하는데요. 보면 이제 사례비를 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냥 이 부부가요. 다음부터는 돼지가 차량에서 안 떨어지게 좀 차량 보수 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왜 하필 떨어진 데가 돼지국밥집이었을까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서정민 변호사, 앞서 두 마리 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탑차 문이 제대로 좀 잠겨 있었다면은 어쨌든 떨어지지 않았을 일 같은데 이런 경우 기사의 책임은 없습니까? 네,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39조를 보면은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덮개를 씌운다거나 혹은 화물을 묶는 등 이렇게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 사실 뭐 첫 번째 사례를 보더라도 뭐 외부의 충격이 없는데도 이제 화물차의 그 옆 문이 열리면서 예. 돼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두 번째 사례를 보더라도 이 울타리를 돼지가 뛰어넘어서 결국엔 떨어진 사례였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운전자들은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예견을 해서 필요한 이 돼지들이 떨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최소한 과태료에 대한 처분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교통사고나 어쨌든 인적 피해로 이어졌다면요. 이 경우에는 또 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만약 이 사고로 인해서 예. 후속하는 그 차량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규정 3조에 의하면은 교통사고로 이제 사람이 다칠 경우에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을 하면은 뭐 보험이 처리가 되든 혹은 피해자의 그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든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되는데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화물을 운전을 하다가 화물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런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봐서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자, 박사님. 이 돼지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예. 근데 아까 잠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게 북한에서는 이 동물이 우리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이다. 근데 특히 돼지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서요. 만일에 아까 이제 코너 제목이 돼지둥절이었잖아요. 예. 북한에서 이 코너를 만들면 횡재했네. 아, 횡재했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돼지가 가장 큰 재산이에요. 아, 그래요? 소는 예를 들면 소고기는 여기 탈북하신 분들 중에 물어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 소고기 먹어본 사람 없어요. 소는 북한에서 예. 만일에 당의 허락 없이 당국 허락 없이 잡아먹으면 사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가 유일한 그 정식 수단이고 심지어 돼지는 아파트에서도 키워요. 아파트요? 예, 아파트 싫어합니다. 아파트 부엌에서 키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아주 가장 큰 재산이고 소고기는 꿈도 못 꾸고 먹어봐야 돼지고기고 돼지고기도 여기서 뭐 제육볶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잘라가지고 국을 해서 끓여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큰 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 돼지다. 그다음에 이제 좀 쉬운 게 닭, 네. 토끼, 염소도 큰 재산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횡재했다. 아, 횡재한 거죠. 이 경찰에 알리지 않죠. 아, 경찰에 안 알린다. 예. 자, 그럼 또 세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건. 자, 꽉 막혀 있는 도로에서요. 예상치 못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 한번 볼까요? 자, 꽉 막힌 도로 왕복 차선인데요. 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던 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지금 거리서 나오던 갑자기 흰 차와 아이고. 정면 충돌하면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지금 네. 나오던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서정민 변호사 보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신호 대기 중에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이 사실 차량 사이 활보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육안으로 저희가 경험하지만. 근데 차 입장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까지 좀 예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종종 이제 오토바이들이 조금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뭐 많이 볼 수도 있긴 하고 예. 또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에 나오는 상황만큼은 이 승용차의 운전자가 이런 사고까지 예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이 차량의 좌우측으로 꽤 길게 이 차량들이 줄지어서 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야를 왼쪽까지 저 멀리서 빠른 속도로 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예. 지금 중앙선까지 또 침범을 해서 이 정도 속도로 달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승용차 차주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뭐 어쨌든 직진 차가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골목에서 나온 차가 좀 더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평가는 달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결국에는 오토바이 차주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운전자가 자신이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운전할 경우에 이 다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교통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예. 신뢰를 하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이런 법칙들, 규칙들을 위반했다 혹은 비이성적인 그런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준수를 한 쪽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그런 원칙인데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신뢰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도로 폭에서 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 이런 운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간 것이라고 예.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 이런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이 차량 운전자의 책임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은 그렇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